어. 인천 지역의 뜨거운 현안을 전하고 전문가들과 깊게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용구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브리핑은 제3연육교입니다. 지금 영종국제도시에 들어가려면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이용합니다. 여기에 교량이 하나 더 건설되고 있죠.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육교입니다. 2020년에 첫 삽을 뜨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완공될 예정인데요. 단순한 교량이 아닌 관광과 체험을 위한 다양한 시설도 함께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이 취소된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지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연육교의 일부 시설 계획 취소 논란과 남은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김요한 정책위원장, 청운대학교 이도영 교수,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제3연육교는 청라와 영종 주민들의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만큼 제3연육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이종선 기자님, 제3연육교 공사 현황 그리고 제3연육교 개통 시 기대되는 효과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제3연육교는 9월 말 기준으로 6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착공했고요. 제3연육교는 말 그대로 인천 내륙과 영종도를 연결해주는 세 번째 다리입니다. 청라국제도시 남단 로봇랜드에서 영종도 하늘대로와 직결한 뒤 영종대로로 바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남청라 나들목을 지나서 서구 봉오대로를 경유해 루원시티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바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을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과 여의도까지 직진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는 연결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인천경제청이 홍보하기로는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45분이면 오갈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오가는 길에 수도권 제1, 제2 순환고속도로까지 나들목으로 경유할 수가 있는데요. 수도권 전체와 연결성도 그만큼 인천공항과 수도권 전체의 연결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영종 지역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도 분산돼 교통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당초 제3연육교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기로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된 겁니까? 네. 인천경제청은 당초에 제3연육교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3연육교를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관광명소로 건설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세 개 교량 중에서 유일하게 보도 겸 자전거 도로를 갖추고 있고 세계 최고의 높이죠. 180m의 주탑에 해상 전망대와 엣지 워크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게 경제청 계획입니다. 전망대 하부에는 해상 보행 테이크를 만들어서 청라국제도시와 연결하는 한편 인천 시티투어와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고요. 최첨단 야광 경관을 구축하는 등 제3연육교 자체를 관광 명소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3연육교 양 끝단이죠. 영종과 청라 측에다가 각각 체험, 관광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요. 청라 측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해상 전망대와 엣지워크, 건물 외관을 대형 스크린처럼 활용하는 미디어 파사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영종 측에도 미디어 파사드와 다리 가장자리에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하늘 자전거, 하늘 그네 등 체험형 시설을 만들어서 제3연육교를 교량 기능과 함께 관광 명소하겠다는 게 경제청의 구상이었습니다. 네, 지금 영종대교랑 인천대교는 말 그대로 그냥 교량으로만 기능이 있는데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영종 지역은 이제 이게 취소가 된 건데 김요한 위원장님, 최근 영종 주민들이랑 같이 이게 현장을 좀 둘러봤잖아요. 네. 아마 저도 그림을 봤는데 매우 좋더라고요. 공사 잘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취소 소식이 나면서 아마 약간 실망도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망을 넘어서 좀 분노스럽죠. 사실 이 제3연육교가 관광명소화로 연결되었던 계기는 지난 이제 19년도에 제3연육교가 조금
착공이 지연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인천시와 그 인천경제청과 또 주민과 전문가들이 제3연립구 민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공동으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을 하면서 이제 착공에 대한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제3연립교를 단순한 교량의 기능에 멈출 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 인천경제청이 밝혔던 그 6가지 콘텐츠가 있습니다. 6가지 콘텐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뭐 전망, 야경, 그리고 익스트림, 문화 광장, 힐링 코스, 그리고 이제 해상 투어거든요. 이 6가지 이 콘텐츠 중에 전망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청라떡은 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영종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결국은 뭐 영종 차별이나 영종 팽식 논란이 그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종 지역 이제 그 관광이나 이런 체험 시설들이 지금 사라지면서 영종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이중성 기자님, 어쨌든 경제청도 아마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취소됐다고 말을 하고 있나요? 네, 인천경제청은 이제 영종 쪽 109 공사를 시작할 때 수심이 얕아가지고 이제 하부에 가설 교량을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당초에 이 가설 교량은 완공 후에도 유지한 채로 뭐 하늘 자전거와 하늘 그네 시설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그 다리가 내륙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안전과 미관상의 문제가 있다고 철거를 해야 한다고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영종 쪽의 그 관광시설, 체험시설 계획은 당초 이제 시공사 선정 공모 당시에 시공사가 제출했던 계획이라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다만 영종 지역 주민들의 좀 박탈감과 실망이 좀 있는 만큼 인근의 시사이드 파크에 해당 체험 관광 시설을 대체해서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뭐 안전을 말을 하고 있다니까 안전은 당연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당연히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말한 것처럼 주민들은 또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 보셨을 때 대안 뭐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뭐 안전감 미관 때문에 못하고 있다. 전 이 말 자체가 좀 납득이 좀 어렵고요. 또 이것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겠다. 뭐 이런 시사이드 파크로 또 이전해서 하겠다. 이 내용인데 이거 역시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경제청에서 단순하게 이게 시공할 때 시공사의 제한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중간 용역 보고까지 하고 유정복 시장님께서 직접 인천 시민들과 언론에다가 여기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장황하게 시설들을 설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시공사의 제안이 아니죠. 경제청의 그 계획이고 비전이고 주민들에게 제시했던 약속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설사 이 약속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민들과 사전에 상의하고 논의하고 대안점을 같이 논의했어야 되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시사이드 파크는 시사이드 파크 자체적으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3영역교는 제3영역대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아니 이쪽 예산을 조금 빼가지고 저쪽으로 옮기고 이게 가당치라는 내용입니까? 양쪽 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지. 그냥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그걸 빼가지고 여기다 옮겨줄게. 이런 얄팍한 꼼수 쓰지 말라고 하세요, 제발 좀 화가 납니다. 네. 자, 우리 위원장님 두 가지 문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실제 설계나 행정 절차 등에서 분명히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때 이제 설명이 없었다는 얘기. 또 하나는 이런 중요한 정책을 위반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라는 걸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다음 문제 또 이슈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요즘에 또 최근이 논란이 되는 게 이 현재 제3연육교라고 불리는데 이 다리를 이제 개통 전에는 정식 명칭을 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서구하고 중구에 신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명칭을 두고. 네. 이동 교수님, 서구에서는 먼저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뭐 인천 서구, 청라와 중구,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 명칭을 두고도 지금 기초 단체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서구는 지난 7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제3연륙교는 서구 측
명칭 선정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서구의 입장 발표는 앞서 중구가 제3연륙교 명칭 선정에 대비해서 추진했던 제3연륙교 중구 대표 명칭 공모전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구가 같은 달 명칭 공모전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이틀 뒤에 바로 서구에서 보도자료,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겁니다. 서구는 영종 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기존에 있는 두 개 교량이죠. 영종대교에서 이미 영종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인천대교에서 인천의 지명이 사용됐다면서 제3연륙교의 명칭에는 서구 측 이름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서구는 명칭 논란에 대해 인천시가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명칭을 결정해 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요한 위원장님, 그렇다면 중구, 특히 뭐 영종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은 청라 주민들이 영종 관련된 명칭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청라 명칭으로 좀 사용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 청라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영육교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영육교는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교량인데요.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영육교의 본래의 정체성에 맞는 명칭, 결국은 영육교는 영종이라는 섬을 위한 교량이기 때문에 영종의 정체성과 부합한 명칭을 저는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굳이 영종이니 청량이 그 지역적 명칭이 아니라 그 글로벌 관광 명소에 부합할 수 있는 명칭을 새롭게 만드는 것까지는 저희는 동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염려하는 거는 이 다리 명칭 가지고 청라나 영종 주민들이 민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인적경제청이 잘 좀 지혜롭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실 이제 주민들,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할 수도 있어요. 이 다리가 영종과 청라 주민들은 사실 무료로 이용하는 거로 지금 많이 가닥이 잡혀 있는데, 그 외 인천 시민들은 유료로 이용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얼마가 될 거냐 이런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손실보전금 논란과 결부돼 있잖아요. 연관돼 있잖아요. 국토부하고 인천시하고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동규 기자님, 손실보전금 문제 쟁점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문제는 이제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해 기존에 있던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가 감소가 예측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다리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을 보전해 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다리가 이제 민자 유치로 지어진 다리이기 때문에 민간 운영 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 줘야 된다는 원칙 때문인데요. 국제상공회의소는 민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따라서 이제 2020년 12월 말 착공 당시까지 인천시와 국토부는 제3연륙교 통행료를 손실보전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률 검토까지 마쳤고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뀐 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손실보전금 규모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가 2025년 12월에 개통하는 만큼 이때부터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산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부터라면은 이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재정을 투입한 다리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근데 반면에 국토부는 손실보전금 협약 당시 기준인 그러니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민자 요금으로 책정됐을 때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추정치이긴 하지만요, 양측 기준을 적용하면요, 적게는 2천억 원에서 많게는 6천억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을 반영하면 뭐 6천억 원까지 그 요금이 그 비용이 들겠죠. 제3연륙교 건설비가 6,500억 원인 거를 따져보면은 좀 상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손실보전금 문제가 제3연륙교 사용 요금과 이제 예. 연동되는 거,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제3연륙교는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와는 다르게 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재정 도로 수준의 요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2,000원은 넘지 않을 것 같다. 뭐 한 1,500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손실보전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또 요금 폭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한때는 뭐 4,000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났는데 2,000원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2025년이면 인천대교도
통행료가 2,000수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김요한 위원장님? 네, 2,000대도 2,500원 이하로 내려가긴 한데 저는 근데 이 손실보증금 문제는 그 제3영유교가 착공하면서 가장 이 착공을 장애를 입었던 게 손실보증금 문제고 금액이 얼마 나올 것이냐,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 문제였잖아요. 당시에 국토부가 처음에 손실보증금 예측한 거는 제 기억으로는 1조 한 8천억 정도였습니다. 국토부가 예측하고 있는 손실보증금과 실제 손실 발생하는 내용들이 크게 다를 수 있다. 통행료를 받는데 영종 청라 주민들은 무료이긴 합니다. 무료이긴 한데 다만 이 무료의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왕복 1회만 무료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한 의미에서의 이동권 자유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건 이제 고속도로라고 인정을 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제3영유교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지방도로입니다. 지방도로인데 지방도와 지방도로에 연결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하루 1회가 아니라 상시 무료화될 수 있는 조치를 인천시가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아마 이게 이 부분에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기사를 쓰다 보면 댓글에 이제 그런 질문들이 좀 올라오죠. 왜 영종 주민과 청라 주민들만 요금이 무료냐라는 사실 여기도 이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교량은 정부나 지방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재원을 마련해서 교량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제3영유교는 영종과 청라를 신도시를 구축하면서 조성 원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돈으로 만든 겁니다. 영종과 청라의 주민들, 그리고 영종과 청라에서 기업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돈으로 이미 재원이 마련된 돈이기 때문에 돈 낸 사람이 내가 돈 내서 다리 만드는데 내가 돈을 내야겠습니까? 그것은 인천 시민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또 하나가 이제 사실 저희도 보면 지난해 보면 교각이 이미 섰고 이제 교량이 거의 다 이제 많이 그 공정률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건설된 이후에 문제잖아요. 우리 무의대교 예를 보면 교량이 서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통행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게 섬 안에 이제 교통 체증이 이제 막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제3연육교는 이동 교수님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제3연륙교가 개통되고 차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가뜩이나 출퇴근 시에 교통이 혼잡한 영종 나들목은 물론 신불 나들목으로도 차량이 몰리면서 혼잡이 가중될 것이다. 출퇴근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법은 금산 나들목에다가 진입로를 만들어서 양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인천시도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 대비 편의 분석, 이제 비시값이 낮아서 경제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3연육교보다 어쩌면 영종하고 신도를 잇는 그 서해평화대로 서해평화대로 1단계도 내년에 개통을 하는데 거기가 어쩌면 더 큰 문제일 것도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거기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당장에 이 영종도 내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산 나들목에 대한 양방향 진출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그 영향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영종 신도다리 같은 문제는 원래 당초 계획이 4차선 도로 교량인데 이거를 뭐 예산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든지 이게 2차선 도로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영종에서 신도다리를 타는 도로는 4차선 도로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 도로 자체는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향후에 늘리는 게 아니고 현재도 영종 신도시에서 신도 교량을 타는 이 교차로에 그 교통 혼잡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인천시가 다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진짜 이거를 하지 않은 좀 답답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종 신도 다리가 개통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로나 우회도로나 이런 것들을 꼭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이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은 과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종규 기자님, 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남은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쓸데없는 좀 이렇게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인천시 직명위원회가 하루빨리 좀 명칭 선정을 위해서 좀 가르마를 타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등 교수님은 혹시 남은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공언한 바대로 차질 없이 2025년도에 개통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영종 측 체험 시설에 대한 계획 축소, 취소에 대한 부분은 김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경제청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설 교량이 철거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영종 주민들을 속인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라 측과 비교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바로 영종인데요. 제3 연륙교 개통으로 인한 차량 증가라든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체계를 확충해야 된다. M버스라든지 시내버스 이런 대중교통을 확충을 하고 개선을 해서 이 경종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데 인천시 그리고 경제청의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 위원장님, 제3연육교 개통을 위해서 남은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제3연육교가 자전거 도로입니다. 이 도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저 말고 다른 분이 다 걱정할 텐데 인천대교의 투신 사고가 연간 15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1.2 정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제3연육교가 자전거와 도보가 가능한 도로가 되면 저는 더 신박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을 건설 단계에서 좀 수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강하게 좀 중점적으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요. 지금 제3연육교가 교통망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영종 공항에서 서울까지의 그 접근성이거든요. 그 제3연육교를 말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공항에서 여의도까지 30분 개통, 이거 30분 통과거든요. 근데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인고속도로 그 지하화가 돼야 이게 가능한 일인데 이게 지금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인천시장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게 제3연육과 개통과 맞물려서 정말로 공항에서 여의도까지 30분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유종복 시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관광명소화가 취소되고 일부 시설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 보면서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인천시가 영종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거나 허위 약속을 한 거거든요. 주민을 기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은 우리 주민들을 속이지 말고 좀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유종복 시장님이 2022년 9월에 우리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읽어드릴게요. 유종복 시장님 멘트입니다. 제3연육교 건설과 관광 자원화 사업이 완료되면 기네스북 등재와 함께 대한민국 간문의 초인류 글로벌 관광도시 인천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네, 유종복 시장님이 꼭 저희 방송을 보시기를 기대하고요.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경인 아라뱃길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인천대교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제3연육교에 사실은 자전거나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가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중요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잘 관계당국에서 듣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3연육교 일부 시설 취소 논란과 함께 앞으로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영종지도시 총연합회 김유한 정책위원장, 초원대학교 이도영 교수,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제3연육교 순조로운 진행은 반갑지만 일부 시설 취소 논란과 함께 명칭 공모, 교통 대책 등 아직 세심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3연육교의 준공과 개통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 그리고 선제적 대책 마련으로 내년 주민들이 기대하는 제3연육교의 성공적인 개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이슈터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